마음만으로 다 되잖아요, 준카님. 그거 헛소리야. 네빌 고다드 선생님은 되는데 그거 우리는 안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네빌 고다드 선생님의 책 전제의 법칙 Power over Awareness, 이게 의식의 힘인 거죠. 좀 예전이랑 조금은 좀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볼 땐 책을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는 책 보는 빈도는 좀 줄이고 책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오늘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결국에는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왜 이럴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혹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되고 있는 건가?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죠? 생각이 현실된다는 거 아는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의식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뭐가 잘못됐나, 뭘 놓치고 있나를 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 28페이지 내용을 먼저 하나 볼게요.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자, 당신은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외부의 원인들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세계의 포갑이라는 두 번째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마음 외부에 있는 원인들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착각을 버리게 된다. 그런 믿음들을 버리게 된다. 이 부분 어때요? 들으면 받아들여지시나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을 때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살 때, 그리고 또 때로는 현실이 되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되게 약간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아니 외부 세계에 원인이 없다는 것은 다 내 내면에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나는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말조차도 억울하고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게 맞나? 현실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겪다 보면은 그게 네 안에서 나온 거야 라는 말은 때로는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왔다고? 내 안에 이런 게 있나? 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지. 하지만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냐? 어때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지금의 내 삶이 내 마음 내부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인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세요? 마음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나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마음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 받아들여지세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진리의 말입니다. 이거 외부 세계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나라 경제, 세계 경제, 이런 게 내 재정 상태에 영향을 줄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나의 부모님이라든가 내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지금은 다 힘드니까 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내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 괴로울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지세요? 완전 받아들여집니다. 잘 안 받아들여져요. 트럼프 당선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웃긴 게 이게 머리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 어떤 특정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흐름을 보면은 외부 현상의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무관한 건데. 밑에 글을 조금 더 보면은, 당신은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을 당신의 의식 상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당신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상, 자아관념, 나의 믿음들, 그게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달라진다. 여기 밑에 부분을 다시 볼게요. 자, 당신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무엇이든 당신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관념과 같아집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관념이 무엇이든 그게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념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관념은 어떤 것 같아요? 가난한 걸 원하세요? 풍요로운 걸 원하세요? 100이면 100 다 풍요 바라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가? 왜 그렇죠? 자,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질문 던지고 여러분이 답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걸리거나 떠오르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걸 잘 보고 많이 쓰실수록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믿음, 내 관념이 전부라는 건데, 그러면은 왜 정말 크게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왜 내가 그것들을 저항하고 있는가? 왜 내가 밀어내고 있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아직도 큰 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풍요를 원하지만 가난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깊은 마음속에서 갑자기 큰돈이 무섭고 불안해요. 보이는 현상이 너무 크게 내 의식을 가리는 거죠. 내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 이런 현실이야. 너 자꾸 환상 속에 있지 마. 깨어나. 라고 말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큰 풍요인데 말로는 큰 풍요를 바라지만 사실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 받아들일 자격이 되나? 좀 이른 거 아닐까? 내가 이런 풍요를 누리려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주거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뭔가 되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발명을 하거나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나는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난 아직 부족해.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이 싫다고 말하지만 가난이 익숙하고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가난 옆에 있을 때. 왜냐면은 나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더 친숙하고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거죠. 머리로 마음으로는 계속 원한다고 하지만서도 그게 되게 안 맞는 옷처럼 불편하거든요. 내게 아닌 거죠, 그죠?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은 거부감이 생기죠. 나이 드니까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이를 먹는 것과 풍요로워지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켄터키 할아버지, KFC 켄터키 할아버지는 67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죠. 그죠? 그분과 나의 차이는 뭔가? 풍요를 왜 나는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은 게 왜 그게 나한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분야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풍요로워지려면은 어떤 좋은 직업, 좋은 스펙 뭐 이런 걸 가져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강해요. 이게 어느 직업군을 가지면 얼마큼의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얼마큼 벌 수 있고 약간 어느 정도 약간 기준들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조건을 갖추면은 내가 좀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바뀐 거죠. 사실은 풍요를 느껴야 원인이 따라오는 건데, 그죠? 내가 풍요에 머문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릿속의 관념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좋은 스펙을 갖고 되게 어떤 고학력을 가져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도 풍요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풍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학력자가 되어 있겠죠. 스펙이 따라오겠죠, 나한테. 왜냐면은 내 삶에서는 풍요를 누리려면 고학력이 필수니까 내 관념에 따라서 내 자아상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혼자 이 정도면 되지 않은 마음이 발전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두려움을 덮고 있어요. 본인은 두려워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시도하고 뭔가 변화하고 바뀌고 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에고의 눈속임이라고 하죠. 내가 진짜로 행복하고 정말로 100% 만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지고 싶은데 더 좋아지려면은 통증이 따라 혹은 불편함이 따라 어색함이 따라 내가 안 가던 구간, 그러니까 내가 안 가던 시도, 안 가던 행동, 안 하던 말 이런 걸 해야 돼. 그게 싫어. 나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어.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자.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좋아가 아니라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부분이 가장 두렵고 힘들어요.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앞에 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비슷한 얘기 들어왔던 거 같고 충간님 예전에 언젠가 한 번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늘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2%의 디테일, 여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 부분이 가장 두렵고 힘들어요 하는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한 적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보통 많이 힘드냐면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 내가 좋아진다고 한들 그건 항상 새로워요. 내 지금의 일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풍요로워진다고 한들 지금과는 일상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건 나에게 큰 변화를 의미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새로운 나, 새로운 생활 패턴, 새로운 직업, 새로운 말, 새로운 뭐 행동, 새로운 사람, 그걸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점을 잘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가 바라는 그 상태를 받아들였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말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불편하고 두렵고 너무 버거울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바라는 풍요를 정말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 지점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풍요를 내가 정말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생각하는 풍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풍요라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풍요야. 순간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이미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는 이런 형태인데 저런 형태인데 하는 여러 번만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삶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그 삶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결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요라는 어떤 그 떡고물만 얻고 싶어. 근데 그 떡고물과의 패키지, 그건 나는 좀 거부감이 있어. 이러고 있진 않았나.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핵심 내용인데 많이들 놓쳐요. 진짜 많이 놓칩니다.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놓쳐요. 내가 생각하는 풍요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풍요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풍요예요. 그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는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말 자체가 나한테 그거는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에서 지금은 일어날 일이 없는 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들, 내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사람들, 그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되게 편한가?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맨날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싫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요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 풍요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풍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풍요가 올 수가 없죠? 당연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풍요랑 갭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나는 풍요 밖에 있는데, 나는 풍요를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부자들 부럽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 공부가.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통은 다 풍요를 바란다고 하는데, 풍요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를 의미한다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야. 혹은 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쉬지 않고 항상 머리엔 일하는 생각만 있고 항상 돈 버는 생각만 있고 되게 인색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는 되게 모순적인 일들이 생기고 에너지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념의 충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래야 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걸 바라니까 당연히 현실에서도 별일 없다. 짜잘짜잘한 건 이루어지죠. 왜? 그 짜잘짜잘한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서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어. 그거는 내 지금의 현실에서도 작은 풍요, 작은 소망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반드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마음만으로 다 되잖아요, 준카님. 그거 헛소리야. 그거 네빌 고다드 선생님은 되는데 그거 우리는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야 돼.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게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인 거야. 내가 모든 걸 창조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의 힘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나는 진짜 너무 잘생겨, 너무 멋있어, 난 차은우야. 백날 말해봤자 믿어지냐고.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질 수 있게끔 현실적인 노력들을 살짝 가미하면은 30%의 노력을 가미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가 돼. 상상만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요.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을 때. 그래서 진이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 게,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도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뭔가를 좀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관념을 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구라예요.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제 마음속에서도 거짓말이고 여러분한테도 거짓말이고, 저는 마음 공부 현실 기반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선에서 바꿔나가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그게 훨씬 더 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당장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1초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이론적으로는 사실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순간적으로 희망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한 달째 안 돼, 내가 한 달째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럼 엄청난 자괴감이 옵니다. 아니 1초 만에 될 수 있는 건데 나는 왜 한 달 동안 못하고 있지? 1년 동안 못하고 있지? 나 왜 5년째 제자리 걸음이지?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도 원론적인 이야기들 그런 위주로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꼭 좋지 않더라.